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경주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뒤 논란이 더 번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검출된 지점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정치권도 가짜 뉴스라고 폄훼하고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정확한 원인은 설명하지 못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한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영창 뉴스 큐레이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방사능 삼중수소 검출 어떤 경위로 알려지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부터 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최근에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월성 원전 부지의 여러 곳에서 이 방사능 물질이 이제 노출되었다. 지하수 검사를 해보니 검출되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방사능 물질의 종류가 많은데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그 방사능 물질은 원전에서는 아주 밀폐되어서 지정된 그 공간에 격리를 시키는데 이것이 노출되었다는 자체부터가 이것은 뭐 대단히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양이 많게는 70만 이 넘는 베크렐. 네. 네. 그야말로 관리 기준의 18배를 초과한 정도의 양이었다. 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월성 원전 중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300m 넘는 이상의 거리에서도 네. 또 이 924 베크렐의 이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 이미 외부에도 이것이 이미 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이 시민들 그리고 그 지역민들 불안하고 국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그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노출이 됐고 양도 많다 이렇게 그렇죠. 좀 예.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원전 문제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그런 민감한 이슈인데요. 지역 주민단체 또 환경단체는 곧바로 뭐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위에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월성 원전 지하 배수로 맨홀의 고인물에서 지금 삼중수소가 관리 기준을 넘어서는 삼중수소가 나왔다고 얘기됐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한수원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서 일부 정치권과 네. 언론에서 방사능 괴담을 흘려서 네. 국민들한테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예. 실제 뭐 월성 원전 주변 삼중수소 농도는 법이 정한 기준보다 훨씬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환경단체에서는 12일 날 한수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 분명히 드러난 만큼 민간 합동조사를 통해서 밝히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요. 지금 이제 뭐 현장의 목소리가 분분해지는 상황인데요. 저희 이슈토크 취재진이 직접 현장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발언 내용 확인하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월성원전 부지에는 부지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의 양과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한수원은 이러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방사능 오염 지하수의 주변 환경 유출이 없다는 말만 부리하고 있다. 월성원전 부지의 방사능 오염은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의 통제 아래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 배출되었다면, 즉 계획적 유출만 있었다면 이처럼 광범위한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한수원에서 뭐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얼만큼 원전 외부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을 이렇게 받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우리 모르게 외부로 누출되고 있었구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계획적 누출하고 이번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원전 부지에서 전반적으로 뭐 1000베크렐, 2000베크렐, 3000베크렐 이렇게 고농도로 나오는 것은 일상적인 누출이라기보다는 어떤 지하 구조물들의 균열이나 그런 어떤 부식에 의해서 방사능 물질들이 새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네, 환경단체 얘기까지 좀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뭐 한수원은 삼중수소 유출이 문제 소지가 아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한수원은 크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원소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배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검출되는 자체가 네.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리터당 4만 베크렐 정도는 법적으로 허용 기준 내에 있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검출된 이 안에 감마 핵종이라고 하는 이제 예. 이 전문 용어인데 이것이 검출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다. 네. 지나친 과장 보도다. 그리고 네.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가동을 하다 보면 매연 나오잖아요 일정 부분 그거와 동일한 정도다. 그래서 이건 지나치다, 과민하다. 그리고 이제 이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노출되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이 규제와 관련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관련 기관 부서가 있습니다. 네. 자기들은 보고도 했다. 그리고 또 지역의 그 시민 환경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에도 설명도 했다. 네. 라고 이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출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렇죠. 예. 입장인데요. 그런데 삼중수소라는 그 방사성 물질이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노출됐다. 검출됐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 지금 일부 학계 교수라고 얘기하는데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삼중수소가 자연 상태에도 많이 존재한다. 네. 실제 인체에도 무해하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한수원마저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 감안해도 네. 명백한 그 위의 물질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자연 상태에도 나오기 때문에 네. 큰 그게 아니다. 제가 그래서 삼중수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원소인가 해서 살펴봤거든요. 네. 보니까 그 일반 수소는 그냥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대요. 예. 그래서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더 붙어 있다. 그래서 음. 무게도 한 3배쯤 더 나간다. 그리고 이게 수소폭탄 원료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삼중수소 보도에서 이게 의미를 지금 이게 축소하고 있느냐, 뭐 네. 과장하고 있느냐, 뭐 호도하고 있느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그 누설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감마 핵종은 사실은 그 한수원 쪽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인근 집수정에서 네. 원자로 그 4개 가운데 월성 4호기에서만 2019년 8월 이후 9개월간 감마 핵종이 7차례나 검출됐다고 해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되다 보면 또 그 한수원만의 입장을 100%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한수원도 저장소에서 감마 핵종이 누설됐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네. 저장소 수리 이후에는 현재 감마 핵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팩트 확인이 좀 예. 정확하게 네. 좀 상호간의 주장이 다르니까 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의견이 엇갈려도 우리 시청자들이 또 시민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원자력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를 통해서 지금 문제시되는 그 지점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미량의 누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꾸준히 발생이 되어 왔고 그것이 얼마인지를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미량이라고 해서 그거를 무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뭐 4만 베크렐이니 71만 베크렐이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다 허황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더 큰 농도로 누출이 된 것이 일정 시간 희석돼서 데이터가 나온 거고 그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 또 흐물흐물해져요. 그래가지고 저 경기 우물에서 약 1000베크렐이 나왔는데 700베크렐인가 이래 나왔잖아요. 300m 떨어진 지역에. 그렇게 나온 것도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예? 이 희석돼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무시하는 거는 이건 무책임한 태도고요. 이미 상당히 희석된 상황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미량 자체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의미 없다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번에는 한수원이 자문을 구하는 곳입니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장창희 교수의 답변 확인해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지 내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베크렐이라는 단위 자체가 워낙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거기에 숫자 뭐
천, 만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는 숫자예요. 그냥 숫자가 커 보일 뿐이에요. 단위를 어떤 거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지는데, 해필이면 그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워낙에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뭐 900이든 1000이든 해서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숫자라는 거죠. 네, 정말 겉으로 보기에 보여지는 숫자는 커 보이지만 의미 없는 숫자다라고 또 표현을 하셨어요. 야, 이렇게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으로 싸움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좀 정치가 버무려지면 싸움이 더 커지는 양상이 있는데 이게 좀 가짜 뉴스다. 검출량이 표현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멸치 1g 수준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등장을 하고 정치권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이 부분은 네. 이렇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그 작년부터 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이 원전이 노후화돼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이 추세로 가다 보니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지금의 야권인 국민의힘에서는 그 월성 원전 노후화된 것을 없애기 위한 이건 하나의 또 뭔가 결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아까 우리 삼중소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한 단위였던 원소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나나 6개 그리고 멸치 1g 수준에도 존재하는 이런 삼중수소를 가지고 이게 대단히 지나치게 이거는 괴담으로 유포하는 거 아니냐. 네. 그야말로 이 탈원전을 덮기 위한 네. 이거 봐. 이거 위험하잖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뭐 줄여서 과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국회에서도 이제 아주 미량인 별 문제가 없는 것을 이걸 지나치게 너무 이거 유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죠. 실제로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이제 이 지역에 관련된 지역구에 좀 관련이 된 이제 의원들 이들 연합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환경단체가 이거는 좀 지나치게 지금 이거는 대응하고 있다라고 네. 지금 이제 반론을 펴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야당 쪽 얘기를 해주신 경우고 예. 반면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통상적인 그 여당 야당의 어떤 공수관계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네. 많이 들어요. 이제 원전 월성 원전 그 가동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이 또 지금 네. 대전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게 물실혹이다. 네. 지금 이게 사실 삼중수소 문제가 터지니까 봐라. 네. 월성 원전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자.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이낙연 당대표도 월성 원전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뭐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러고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원전 내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참고할 기준치로 배출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별도 기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네.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내부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한수원과 규제당국은 누출 원인과 규모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부와 한수원이 또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예. 또 하나는 한쪽 정부고 하나는 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인데 국민들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사실 네. 야당 주장 다르고 여당 주장 다르고 네. 담당 기관 말 예. 다르고 하니까 누구를 네. 믿어야 될지 사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전 얘기에 지금 정치공학이 접목되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리고 나면은 이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정치공학은 저희가 이스토커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만 좀 가라앉을 때까지 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정치 쪽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본론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경주 인근 지자체들도 좀 대책 마련에 지금 나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 그 우리 앵커 얘기하셨듯이 이제 정치적인 이제 논쟁 비화는 이제 접고 네. 제일 중요한 너무 건 길어져요. 얘기가. 길어지고 핵심은 이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지자체
자치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 핵심이죠. 네. 뭐 여가 야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 실제로 원전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된 원전 일대에 관련되는 지자체들끼리 연합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성 원전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부산의 중구, 남구, 울산 그리고 포항, 경주 이런 거 전국에 16개의 지자체가 모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이게 원전 지자체 원전 동맹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에서의 이제 그 대응을 이제 잠시 보면 예. 여와 야 정치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실적입니다. 네, 네. 예, 왜냐? 16개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 인구가 300만이 넘어요. 예. 300만의 그 이 인명 또는 생명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요. 민간 합동 조사를 하게 해달라. 해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 네. 예, 지금 이게 정치권의 어떤 힘날이 뭐 힘겨루기 그리고 뭐 침소봉대했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죠.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도 지자체 장으로서는 이거는 당연한 대응이다. 네. 일단은 과학적인 그리고 객관성이 담보된 조사는 뭐겠습니까?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까지 포함된 민간 합동 조사를 하자. 네. 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싶다라고 네. 하는 것이 원전 동맹의 견해죠. 저는 뭐 100번 이 부분 공감합니다. 네. 네. 지자체라도 이렇게 힘이 잘 모아져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좋은 현상이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접근, 실제적인 접근, 또 실질적인 접근, 객관적인 접근이 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라도 좀 중심을 잘 잡고 화합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경주 지진으로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설비가 손상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원안위가 삼중수소 검출과 지진은 좀 큰 관계가 없다라고 좀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13년 전부터 2014년부터 2,100베크렐 수준이던 그 삼중수소가 2017년부터 네. 급격히 상승해서 3,700베크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이 있었죠. 그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 구조물인 월성 원전 4호기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나 배관 등에서 주요 관련 설비가 손상돼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안위에서는 그 모니터링 결과 월성 원전 부지에서 삼중수소 농도 변화를 지진 전 그 외부 영향 때문이라 보기는 힘들다. 네. 그리고 삼중수 검출량은 일정 값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실제 그리고 원안위 같은 경우에는 그 베크렐 변동폭이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 WHO죠 세계 보건기구 음용수 기준인 리터당 1만 베크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에도 원전 문제는 이게 그 원전 그 유지론자들 그 지금 현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네. 아주 나쁘게 말해서 원전 마피아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 분들이 주장하듯이 원전이 네. 그렇게 안전하냐는 부분에서는 네. 저도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게 네.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역들에만 지금 원전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 특히 경북에 거의 절반이 몰려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저는 부건론자 입장에서 어.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면은 인생아 빨리 지어라. 지역의 시각으로 예. 수도권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개인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뭐 앞으로 쟁점이나 못다한 얘기 있으면 좀 덧붙여 주시죠.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아쉬운 것이 우리가 앞서 이제 우리 이슈 토크에서 다뤘던 문제, 이 지역 간의 대립도 지역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마찰이 되는 문제, 예를 들면 신공항 문제, 뭐 확정이 네. 되고 끝났지만,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논의가 되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좀 그 객관적으로 좀 네. 오픈을 시키라는 얘기죠. 있는 투명하게, 그대로를 예. 네, 투명하게 노출시켜서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네. 문제가 되면 되는 대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네. 소위 말해서 공론화와 수기 민주주의가 저는 조금 더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데에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리 김 교수 얘기까지만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성 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